오늘의 코인 종합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합수단이 꾸려진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 들이닥칠지는 몰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가격 폭락에 국민적인 관심이 몰린 지금 경미한 사안이라도 걸려들게 되면 본보기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수사 방향이 두 가지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루나를 상장했던 곳은 투자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 랩스의 자금 세탁 흐름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덩치가 크면 때릴 곳도 많은 법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22일 CNBC 뉴스 방송 클로징벨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상자산 기업에 수억 달러를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FTX는 지난 5월 루나 테라 사태로 불거진 가상자산 폭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해왔으며 가상자산 대출 업체 블록파이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엔 파산 신청을 한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 매입도 제안했습니다. 올해 30세가 된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해 선정한 400대 미국 부자 2위에 오르며 최연소 거부가 됐는데요.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약 205억 달러, 하나로 약 26조 6,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6조. 현타 시게 오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방탄소년단과 관련 있다고 사기를 쳐 9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개발업자 A씨에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개발 사업자인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우리 회사의 가상화폐는 곧 상장될 예정이며 BTS 관련 코인이다라며 총 판권자와 계약을 체결, 우리 코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도 준비했다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BTS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관련 수익의 상당 부분이 코인 수익으로 돌아오고 상장되면 이익이 몇 배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수당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저작권과 비용 문제로 BTS 관련 캐릭터를 코인 사업에 도입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사기를 쳤네요. 그런 머가리를 좋은데 좀 쓰지.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피자 레스토랑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거액의 팁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일 CNN 등 외신은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 있는 한 피자집에서 13.25달러, 약 1만 7천 원짜리 피자를 먹고 3,000달러, 약 393만 원의 팁을 지불한 손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지난 6월 16일 에릭 스미스는 알프레도 카페에서 스트롬블리를 시켜 먹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아 자신에게 음식을 서빙한 마리아나 램버트를 위해 3,000달러의 팁을 남겼다고 합니다. 식당 매니저인 제커리 제이콥스는 스미스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팁을 남길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그는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벌었다며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큰 여유는 큰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칭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실제 가상자산 기업의 이름을 사칭해 만든 가짜 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사칭 앱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보안업체 안랩은 가상자산 지갑인 메타마스크와 아임 토큰을 사칭한 앱을 수집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안랩이 조사하고 있는 사칭 앱은 이용자가 사칭 앱을 설치해 실행하면 이용자의 가상자산 지갑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용자가 사칭 앱에 지갑 정보를 입력하면 지갑 내 가상자산을 탈취한다고 합니다. 박태환 안랩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 대응팀장은 공격자는 정상적인 앱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가짜 앱을 만들어 이용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앱마켓과 공식 웹사이트에서만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